탐정. 탐정도 형사처럼 범인을 잡는다. 명석한 두뇌와 날카로운 추리로 범인을 추적하기 때문에 굳이 우락부락하거나 싸움을 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거울 속의 하얀 소년이 탐정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탐정이 되어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을 떠올리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하나 둘 생각나는 것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검은색 모자를 썼음. 담배를 피웠음. 두 가지를 적고 나자 더 이상 쓸 게 없었다. 그제야 범인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범인을 길에서 마주쳐도 알아볼 자신이 없었다. 이래서 어떻게 범인을 잡지? 그 순간 형사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나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거기에 적혀 있는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 단서를 찾아라. 촉을 믿어라.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형사 할아버지는 연쇄살인범도 잡았다고 했다. 나는 이 네 문장에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표시할 때면 대체로 별 모양을 그린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그건 아마도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서 사람들 눈에 잘 띄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별보다 태양이 더 밝게 빛나지 않나? 잠깐 고민하던 나는 별표 옆에 해도 그려 넣었다. 그러고 나니 조금 더 중요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았다. 잠시 노트를 바라보며 고민하던 나는 맨 윗부분에 두 단어를 더 적어 넣었다. 그제야 만족스러웠다. 체육공원 살인사건. 점퍼를 입고 바깥으로 나왔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으니 할머니도 내가 외출하는 걸 말리지 않았다. 아빠한테 갔다 올게요. 뭐냐 우리 강아지. 편의점까진 가는 길은 알제? 혼자 갈 수 있나? 할미랑 같이 갈까? 나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 다시 절레절레 흔들었다. 편의점까지 가는 길은 알지만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지는 않다는 뜻이다. 할머니가 해가 지기 전에 들어오너라 하고 말하며 나를 배웅했다. 편의점까지 네 걸음으로 정확하게 17분이 걸린다. 나는 아직 중학생이라 아빠보다 걸음이 느리다. 길을 걷다 신기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일도 종종 있다. 오늘은 편의점에 가기 전에 들릴 곳이 있었다. 바로 체육공원이다. 형사 할아버지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체육공원에는 아줌마 3명과 아저씨 2명이 있었다. 혹시나 현장으로 돌아온 범인과 마주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그들 중 범인은 없는 것 같았다. 모두 옆집 아저씨처럼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까. 범인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뚱뚱하지 않다는 것은 기억났다. 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체육공원 입구의 난간으로 다가갔다. 아줌마들이 나를 보며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범죄 드라마에서 보면 사건이 일어난 곳에 노란색 테이프로 폴리스 라인을 치는데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은 정말로 이 사건을 사고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혹시 어젯밤 내가 던지고 간 쌍안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기대는 금세 수포로 돌아갔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 보물이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아마도 범인이 가져간 모양이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나는 다시 한번 바닥을 살피기 시작했다. 범인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담배꽁초를 찾으면 범인이 어떤 담배를 피우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운이 좋으면 국립과학수산연구원에서 DNA를 분석해 금세 범인을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곧 우울해지고 말았다.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가 28개나 됐기 때문이다. 그중 어느 것이 범인의 담배인지 알 수 없었다. 경찰도 28개나 되는 담배꽁초의 DNA를 일일이 분석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맞다. 그 순간 희미한 담배 냄새와 함께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기억이 있었다. 냄새. 그날 밤 남자에게 나던 냄새였다. 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전에 품속에 넣어온 노트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담배를 피웠음이라는 글자 아래에 방금 떠올린 생각을 적었다. 담배 냄새, 달콤한 냄새, 독한 화학약품 냄새. 촉감도 떠올랐다. 까칠하고 건조한 손의 감촉. 달콤한 냄새와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축축하건대 달콤한 냄새는 아마도 범인의 향수 냄새였을 것이다. 화학약품 냄새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디선가 한번 맡아본 적이 있는 듯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떠오르는 게 없었다. 뿌연 안개 속에 서 있는 것처럼. 이것은 비유법이다. 내가 진짜로 안개 속에 서 있었던 건 아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앞이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노트를 다시 품속에 넣고 공원을 빠져나갔다. 할머니한테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했으니 들러야 했다. 만약 아빠와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추궁당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런 걸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한다. 제법 담정 같은데? 저 멀리 편의점 간판이 보였다. 걸음이 좀 더 빨라졌다. 아빠는 나를 보고 반가워할 것이다. 그럼 오늘 퇴근할 때 가지고 오기로 한 망고 아이스크림을 지금 먹게 해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편의점 앞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유리창 너머로 웃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보였던 탓이다. 아빠는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여자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니, 손님이 아닐 수도 있었다. 나도 몇 번이나 얼굴을 본 적 있는 아줌마였다. 건너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다. 문득 가슴이 따끔거렸다. 왜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냥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기분이 안 좋아졌다. 알리바이는 못 만들어도 그냥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때 무심코 고개를 돌리던 여자가 나를 발견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에 가만히 서 있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고는 이내 아빠에게 무엇라고 말하며 나를 가리켰다. 그제야 나를 알아본 아빠가 편의점 밖으로 후다닥 뛰어나왔다. 태희 왔니? 반갑게 인사하며 주위를 둘러보던 아빠가 할머니는 혼자 왔나 보구나 하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구나. 내 머리를 쓰다듬으려다가 멈칫하며 손을 내린 아빠가 다 안다는 듯 한쪽 눈을 찡그렸다.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서 망고 아이스크림을 가지러 왔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래도 말을 하지 않지만 이때는 더욱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입을 꾹 다물고 서 있자 아빠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우리 태희가 아직도 기분이 안 좋은가 보구나. 들어가자. 아빠가 망고 아이스크림 꺼내줄게.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빠의 눈이 동그래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빠에게서 등을 돌렸다. 집에 가고 싶었다. 태희야! 아빠가 당황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와 동시에 안녕? 내 앞에 어떤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조금 전에 그 여자다. 나는 꾸벅 고개를 숙였다. 친근한 사이는 아니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인사를 해야 했다. 그래야 반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혹시 나 기억하니? 저번에 두어 번 봤었는데. 나는 그대로 등을 돌려 집으로 뛰어갔다. 태희야! 아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멈추지도 않았다. 나는 어른 여자가 싫다. 아니, 사실은 무섭다. 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예외다. 할머니는 목소리가 쨍쨍거리지도 않고 독한 향수 냄새가 나지도 않으며 나에게 시끄럽다고 화를 내지도 않는다. 할머니는 원래 시골에 살고 있었다. 그러다 회사에 다니는 아빠 대신 나를 돌보기 위해 난생 처음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할머니는 시골에 있을 때 농사를 지었다고 했다. 주로 방농사였는데 배추, 무, 양파, 고구마 같은 것들을 심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할머니에게서는 흙냄새가 났다. 나는 그 냄새가 향수 냄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좋았다. 집에 도착한 나는 침대로 뛰어들어 이불을 뒤집어 썼다. 할머니가 밥을 먹으라고 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다. 이유는 알 수 없이 자꾸만 기분이 나빠졌다. 숨이 턱턱 막히고 심장이 죄어 들어왔다. 그것이 살인범 때문인지, 아빠 때문인지, 혹은 그 여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편의점으로 돌아온 아빠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태희야, 자니? 나는 이불을 덮어쓰고 있었다. 그러나 잠을 자지 않았다. 아빠 말에 대꾸도 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내미지도 않았다. 저기 태희야. 아빠가 난감해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불을 조금 더 머리 위로 당겼다. 지금은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아빠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잘 자렴. 좋은 꿈 꾸고. 그 말을 끝으로 아빠는 불을 끄고 나갔다. 방문 너머에서 태희가 저녁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파 어쩌누 하고 걱정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밤에도 쉽게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녹음은 여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저희 아이가 재밌다며 뒤는 자기 스스로 읽어보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